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7. 공정. 공화국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권력 행사가 금지된다. 그렇죠.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하죠. 누구나 다 국민이잖아요. 한국에서 국민들이 많죠. 그러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은 누구나 국민이니까 누구나 자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자기 거라 생각하면 사유가 가능하잖아요.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것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사유화할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또한 시장 지배 시대 제도의 도래와 동시에 신분 제도는 부정되며, 그렇죠. 시장 지배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되면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어느 정도 발전하면 신분 제도가 폐지되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동일한 것으로 규정된다. 신분이 있으면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잖아요. 신분 제도가 폐지되면 권리와 의무는 동일해지죠. 따라서 공화국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고 다르게 평가한다면 어떤가요? 권리와 의무가 동일한 게 아니죠. 그래요. 신분제도가 없는 공화국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인정할 수 없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다름 아닌 공정이다. 공정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일이 곧 공정이다. 그 말이죠. 공화국 이전의 특징으로 인해 공화국에서는 공정의 실현을 중시하게 된다. 그렇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다 동일하니까 국민들 모두에게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기준에 극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사달이 일어나는 거죠. 국가는 본래 공화국일 수밖에 없으니 공화국의 성격이 강해질수록 공정의 실현은 잘 이루어지게 되고, 공화국의 성격이 약해지면 공정의 실현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국민들 대다수는 공정을 갈망하게 된다. 공정에 대한 열망은 공화국 내에서 절로 생기는 거다. 공화국의 성격상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공화국의 성격이 극도로 약화되면 공정의 실현을 위해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는 공정에 대한 갈망이 극대화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화국의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 의해서 사유화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기준에 각한 평가를 받고 싶겠죠. 그래요. 공정에 대한 열망은 경우에 따라 반란이나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분제도가 아주 강할 때, 고대에는 보면 신분제도가 아주 강하죠. 그럼 천한 신분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도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데 나의 기회는 박탈당하네. 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네. 신분제도 폐지해야 되겠어. 그래서 동일한 기회를 얻어야 되겠어. 이런 거 다 공정인 거죠. 고대의 폭동의 핵심 요인 중에 하나가 역시 공정인 거예요. 왕에 의해 사유화됐다 해서, 귀족에 의해서 사유화되었다 해서 공화국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세금으로 운영되는, 생산자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의 특징 때문에 공화국의 성격은 아무리 사유화돼도 사라지지 않아요. 국가의 특징상 공화국에서 공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실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방식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공직자를 뽑을 때 국민 사이에 차별을 둘 수 없으니 반국가적 성향을 지니지 않은 이상 동일한 기회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한국을 부정하느니 또 한국을 있게 하는 제도를 부정하는 일을 공직자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공정하게 뽑아야 되겠죠. 공직자를 뽑는 예외적인 조건은 이제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하고 이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이제 공직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이고, 능력은 이제 공직자를 뽑을 때의 조건이죠.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는 시험, 선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든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되니 특별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공직자를 뽑는 여러 가지 방식이 이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부는 사적 영역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과 거래할 수 있으며 때로는 사적 영역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기부를 통해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적 영역에 속한 개인이나 집단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이익을 제공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게 이익을 줄 수 없으니까 공정하게 공정한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공정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화국에서의 정부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수 없으니 그러한 일이 있을 경우 공정한 절차에 입각하여 거래와 기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고 또 사적 영역에서도 공정이 실현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방식은 다르겠죠. 사적 영역에서의 공정의 실현은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 절로 이루어지게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는 생산자의 필요에 의해 생산자의 소득의 일부라도 조직된 단체로 생산을 돕는 보조적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이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생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가 정부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보조적 활동을 넘어선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의 실현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보조적 활동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이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는 거죠. 정부 취지에 어긋나죠. 직접 개입하는 거는. 생산을 보조하는 활동을 하는 정부가 생산에 직접 개입하여 인사와 같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일은 정부가 구성된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죠. 따라서 정부는 개입은 하되 간접적인 방식, 즉 제도적 차원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즉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죠.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기업을 만들죠. 목적이 그런데 기업을 만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이익을 내려고 하죠. 그런데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면서 경영에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되면 정부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제도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수 없고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유리한 제도가 있다면 그런 제도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공화국에서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공정을 실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에서는 거래하는 대상에는 가격이 있으니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에 개입할 수 없고 제도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정비해야 한다. 어지간하면 가격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가격에 개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이익을 주고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에게 손실을 끼치게 되죠. 누군가가 더 비싸게 팔게 하면 구매자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강제로 싸게 팔게 하면 구매자가 이익이고 판매자는 손실을 보게 되죠. 공정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면 결국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이익을 제공하니 이는 공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 즉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규제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철폐해야 하며 최대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요. 제도적 측면에서 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근로자를 못 자르게 한다. 계약상 잘라서 자유롭게 계약하고 자를 수 있는데, 근데 법적으로 못 자르게 한다. 무엇이 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로자를 못 자르게 하니까 그래요. 좋은 법처럼 보이죠. 근데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어떤 기업가가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잘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자르고 뭐 근로희망자나 좀 더 능력이 있는 근로자를 뽑겠죠. 못 자르게 하면 그 근로자에겐 좋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회 구성원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잖아요. 공정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이 발전하면 좋은 거죠. 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능한 근로자를 자르고 유능한 근로자를 뽑는 게 낫겠죠. 유능하진 않더라도 그러면 똑같은 능력을 지니더라도 근로희망자를 뽑아서 하는 게 더 낫겠죠. 자본의 발전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즉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선처럼 보여도 누군가의 이익을 침해하고 누군가에게 손실을 끼친다. 그거는 선처럼 보일 뿐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또한 특별한 사정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거나 이게 했죠. 제가 규제는 가급적 이제 철폐하는 게 좋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규제로 인해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다른 이익이나 다른 집단에 피해를 끼치니 공정의 실현에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나아가 기업과 같은 자본의 발전을 저해하니 시장지배 시대 제도 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공정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개인이나 다른 개인의 이익이나 이익을 침해하고 다른 개인의 기회를 침해하면서 어떤 사람의 이익을 보장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공정이 어긋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공정은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물론 형식적 공정이 달성되면 실질적 공정도 일정 정도 달성되니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형식적 공정을 달성하면 어느 정도 실질적 공정도 달성되죠.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자격을 획득하는데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자격의 획득 방식은 시험 점수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조건은 형식적 공정을 완전히 달성하고 있다. 그런데 만일 자격을 얻는 데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관계로 부유한 이가 아니라면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는 형식적 공정은 달성되지만 실질적 공정은 달성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래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 완벽한 공정이 실현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돼요. 그러면 아주 부유한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입할 수 있고 시간을 투입할 수 있는 부유한 이가 아니면 접근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이죠. 실상 현실적 공정의 최종 목표는 실질적 공정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공정을 실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 공정을 우선 실현하고 실질적 공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그래요. 실질적 공정을 바로 실현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그런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죠. 매사가. 그러면 우선 형식적 공정을 달성한다. 형식상 달성한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보일 때마다 개선해 나간다. 뭐 달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